이르면 2024년부터 달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A 차량이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거제시를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연장이 아닌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신규 지정인데 관련 내용 보도국 연결해 들어봅니다. 밀양시가 지난 5월 발생한 산불 지역의 복구에 나섭니다. 2024년까지 2년간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묘목 58만여 그루를 심습니다. 청년 모임이 부활하면서 지역 상인들은 반가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가성비 모임이 늘면서 업종별로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데 데일리 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수도권의 출퇴근 지옥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요. 그래서 광역 급행철도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2024년부터 달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A 차량이 경남 창원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의 출퇴근 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 이른바 지옥철이라 불리는 전철과 입석이 금지된 광역버스가 2,700만 시민들의 발입니다. 저녁이 없는 삶은 일상. 그래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GTX 가운데 가장 먼저 완공되는 GTX-A 노선을 달릴 차량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고 가는 출퇴근에 쓰여지고 있는 소중한 우리의 삶의 시간을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돌려주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에 진정한 복지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요. GTX-A는 지하철보다 더 깊은 지하 40m에 만들어집니다. 운정부터 동탄까지 82.1km를 잇습니다. 종점에서 모두 서울역으로 오는데 30분 안팎, 수도권 출퇴근 시간이 3배 이상 빨라지는 겁니다. 고속으로 달리는 만큼 소음을 줄이기 위해 KTX에서 볼 수 있는 단문형 출입문이 적용됐습니다. 저도 GTX-A 차량을 미리 타봤습니다. 일반 전철과 비교해보면 속도는 훨씬 빠르지만 이 탑승 방식은 좌식과 입식으로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시스템이 탑재돼 있어 안전성이 강화됐고 공기 정화 장치도 갖췄습니다. 기존에 있던 수도권 전철과 비슷하게 1,000여 명 정도가 탈 수 있는데 차량 이용을 줄여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공급하게 될 GTX-B, C, D GTX 차량에도 완벽한 성능과 품질을 구현하고 적게 공급을 통해서 국민의 편의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심도 철도 시대의 서막을 연 GTX-A 차량은 2만 킬로미터의 시운전을 거쳐 노선이 완공되는 2024년 6월부터 달릴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거제시의 핵심 기업인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이 적자 운영을 이어가면서 지역 경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다른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도 늘어나면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거제시를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보도국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전주현 기자, 연말이면 고용 위기 지역 지정 기간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제시가 다시 선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거제시가 유일하게 고용 위기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기존 방안에 대한 연장이 아닌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신규 지정입니다. 심의회는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제 수 감소율과 구직급여 신규 신청제 수율 증가율, 지역 내 주요 업체 매출,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거제시와 조선업 관련 기업 등의 각종 지원책이 제시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거제를 찾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장관은 경남도 거제시와 함께 거제 지역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위해 지난 19일 대우조선 해양을 찾았습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조선업 지원 계획을 직접 소개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조선업에 특화된 인프라 확충 등 고용 서비스를 강화하고 조선업 구인난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특화 사업을 추진 계획 등을 담겼습니다. 또 조선업 상생 협의체를 통해 계속된 고용 위기를 끝내고 조선업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는 모범적인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 위기 지역으로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거제시의 고용 위기 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향후 1년간 거제 지역 사업자와 노동자에게 33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거제 지역 사업주는 유급 휴업과 휴직에 대한 고용 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상향되고 고용 산재보험 연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 기간이 연장되고 한도가 인상됩니다. 또 직업훈련 중 생계비 대부 한도 상향, 국민 내일 배움 카드의 후연비 자부담률도 줄어듭니다. 거제시의 현재 지역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데 어느 정도입니까? 거제의 핵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이 올해 3분기까지 해서 7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대우조선 해양 하청업체의 노사 분규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 수주 물량 대량 취소 등에 따른 것인데요. 지역 내 조선업 악화는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 감소율을 보면 전년 대비 마이너스 1.95%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지역 인구 유출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용보험을 통해서도 인력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전국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보면 전년보다 3.3%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거제시는 오히려 5.31%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조선업에 훈풍이 불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거제시 고용 위기 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전주현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소망을 비는 모임을 송년회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송년 모임이 모처럼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연말을 맞아 음식점마다 빈자리를 찾기가 어렵고 예약 문의 전화도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지역 상인들은 반가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 달라진 회식 문화로 일부 업종은 여전히 울상이라고 합니다. 과거와 달리 사람들이 송년 모임을 점심 식사로 대체하거나 1차에서 끝내는 이른바 가성비 모임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2차 문화가 사라지면서 주점과 노래방 등에선 여전히 연말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처럼 업종별 희비가 교차하는 가운데 잠시 정체했던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20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8만여 명을 넘어선 만큼 송년 모임을 하시더라도 개인 방역 수칙은 꼭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산대학교가 수의과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수공통 감염병 같은 의생명 연구를 위한 핵심 인력을 키우겠다는 건데요. 전국 거점 국립대 중 유일하게 부산에는 수의과 대학이 없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국 수의사들의 집단 반발이 예고돼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 동물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증가하면서 이 인수 공통 감염병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축 방역관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연구하는 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 부산 지역 가축 방역관은 적정 인력 대비 40%에 불과해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이런 이유로 수의사 배출을 넘어 의생명 연구의 핵심 인력을 키우겠다며 부산대학교가 수의과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 공항과 부산 항만으로 유입되는 동물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도 추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부산대는 지난 10월 교육부에 설립 요청서를 제출하고 교내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22일에는 수의과 대학 설립 필요성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 예정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부산이나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재가 유출되는 것은 수의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한번 서울이나 다른 쪽으로 갔던 학생들이 지방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정책 토론회가 열리는 22일 전국 수의사들은 부산대 수의대 설립 저지를 위한 총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수의사는 포화 상태라는 것, 부산대와 대한수의사회에 정면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대는 1989년 충북대학교에 신설된 이후 33년간 수의대가 신설되지 않았다며 수의대 설립을 위해 범시민 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가축 방역관의 처우 개선 문제 해결을 위해 수의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김해 지역 시민단체가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 막말해 논란이 된 김미나 의원을 응원한 이미애 김해시 의원을 규탄했습니다. 20일 김해시청에서 교육희망 김해 학부모회와 김해 YMCA 등 10개 단체는 이미애 김해시 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김해시 의회도 조속히 이미애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변명의 여지 없이 유족들과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이미애 김해시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김미나 창원시 의원을 응원하는 글을 올려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창원 특례시가 진해 웅동일지구 개발사업 지연과 관련해 일부 시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창원시 감사관실은 20일 골프장만 지어진 채 휴양 문화 등 2단계 사업이 착수도 하지 않았는데도 담당 부서가 사업 시행자로서 관리 감독 의무에 소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수익 재투자 의무를 사실상 면제해준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창원특례시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 방향 결정에 따라 향후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창원 로타리 클럽은 20일 시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며 2,500만 원 상당의 식료품 350박스를 창원 특례시에 전달했습니다. 창원 특례시는 전달받을 물품을 지역 7개 노인복지관에 나눠줄 예정입니다. 밀양시가 지난 5월 발생한 산불 지역 복구에 나섭니다. 밀양시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참나무류와 유실수, 낙엽송 등 58만여 그루를 심습니다. 피해 면적 중 살아남은 나무가 있는 곳은 자연복원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에 새 묘목을 심어 인공조림을 만들다는 계획입니다. 또 비교적 불에 잘 견디는 나무를 심어 산불 발생 시 진행과 확산을 억제하는 내화 수림대를 조성합니다. 경남에서 5,000명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하루 경남에서는 모두 5,46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외 입국 2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창원에서만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이어서 김해와 양산, 거제와 진주, 밀양과 사천, 창녕의 순서입니다. 사망자는 모두 5명이 늘었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70대에서 90대 환자 5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 수는 1,6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경남의 병상 가동률은 44.1%며 100개 병상이 여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는 2024년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김해시가 기존 사격팀을 해체하고 육상팀을 창단했습니다. 김해시는 지난 2019년 사격 여자 실업팀을 창단했지만 10m 공기소총 이외 훈련시설이 없어 수시로 창원으로 가야 하는 힘든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 선수들은 다른 사격팀으로 옮겨가거나 사격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1월 육상팀 창단을 목표로 하는 김해시는 감독과 선수 등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